이준석이 하태경 출판 기념회에 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태경이 주장하고 있는 세 가지 제안을 대통령이 받아들인다면 자신과 국민들도 대통령이 달라졌다는 걸 실감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세 가지 제안이라는 것은 하태경이 말하기도 전에 이준석이가 지난번에 제안을 해왔던 그런 말이었었습니다. 하태경은 그 이유를 들으면서 이준석이가 신당을 차리게 된다면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불리하게 되니 신당의 창당 명분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이준석이가 주장하고 있는 세 가지 제안을 당이 받아들이기를 요청한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아니 그동안 당에 대해서 협조하기보다는 늘 비판의 소리, 싫은 소리를 해왔던 두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당을 걱정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의아합니다. 깜나라 조지국 시간입니다. 이 세 가지 제안이라는 것이 홍범도 등 이념 정치의 청산, 그리고 박정훈 특검 수용, 최상병 사건 때에 항명 등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대령에 대한 특검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태원 유족 면담을 대통령에게 건의해야 한다는 그런 주장이었습니다. 자, 이준석의 주장을 하태경이가 그대로 받아서 하는 그 모양새도 별로 좋아 보이지는 않지만 이것은 당의 경로를 통해서 자신들의 의견을 전달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이러한 뜻을 당이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하는 것이 정상적인 루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들의 주장이 당을 통해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그것 자체가 대통령의 변화와 그리고 대통령이 달라지는 그런 모습과는 어떤 상관, 어떤 관계가 있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매번 이준석이는 국민을 들먹거리면서 자신의 존재를 끼워놓고 알리려 하는 그런 모습, 한마디로 비겁하고 야비하고 꼼수적인 행동을 계속 보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100번을 양보하더라도 당신의 주장이 국민들의 뜻이라고 쳐봅시다. 국민들의 바람이라고 우리가 여깁시다. 그런데 왜 자신을 거기에 끼워 넣습니까? 국민들이 이렇게 하면은 대통령이 달라졌다라고 얘기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지. 자기도 국민들도 글쎄요. 대통령이 받아들인다면은 자기도 그리고 국민들도 대통령이 달라졌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니 이준석 씨 송영기가 불렀던 그 막말은 제가 하지는 않겠지만 나이도 어리니까 이준석 군이라도 해도 되겠네. 상대방은 놈까지 얘기했었으니까 제발 정신을 차리기 바랍니다. 그냥 국민을 거론했으면 국민 안에 다 담겨있는 얘기 아닙니까? 왜 꼭 자신을 넣어서 자신도 국민들도 당신을 그 슬쩍 끼워넣는 버릇은 예나 지금이나 변하지가 않았습니다. 당신에게 분명히 얘기하는데 대통령이 달라지지도 않아도 되니까 제발 이 문제에 관해서는 그냥 문제 제기를 한 것으로 끝내는 것이 오히려 낫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솔직히 당신이 한 번이라도 정치에 대해서 깊은 얘기를 해본 적이 있었습니까? 언제부터 국민들을 생각하고 국민 걱정을 하면서 대통령이 달라지기를 바라고 있었는지. 문재인 때는 그렇게 실정을 많이 하고 잘못된 것을 해서도 당신이 문재인에게 달라지기를 바라는 그런 말을 한 번이라도 한 적이 있었습니까? 그 얼굴, 두꺼운 얼굴에 솔직히 매스끄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다들 기억을 하고 있을 거예요.
문재인 정부 시절에 문재인과 민주당 안에서는 얼마나 굽신거리면서 당신이 공격을 해봤습니까? 항상 고개 숙인 채로 예의를 갖추는 그런 모습만을 보여왔는데 내 집, 내 당, 내 문제에 대해서는 야당일 때도 그렇고 지금 집권당일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연일 방송에 나가서 난도질 해온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지금도 집권당의 대통령을 저주하면서 비난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자신이 제안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런 조건을 걸고 대통령이 자기 제안을 꼭 받아들여서 달라지기를 자신과 국민들이 그렇게 깨닫기를 바란다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이준석 씨, 지금 당신이 처한 위치, 당신은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아직도 당신이 당 대표라고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당신이 지금 당 지도부에 소속돼 있습니까? 당신은 의원도 아니고 지금 평당원으로서 80여만 명의 당원 가운데서 한 명일 뿐입니다. 안철수 의원에게 식당에서 소리치듯이 정말 이준석 씨 제발 조용히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외치고 싶습니다. 입 다물고 빨리 신당 차리고 나가주세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제 김기현 대표가 슈퍼 빅텐트 얘기를 거론했을 때에 당신은 그 버릇 그대로 비아냥거렸습니다. 한 번도 남을 인정하고 공감하는 그런 뜻을 표한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비난하고 비판하고 저주하고 나경원과 안철수, 유승민, 이준석과도 화합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디다 빅텐트를 치느냐. 그것은 존재의 부정이다 라고 꼬집었습니다. 자, 슈퍼 빅텐트. 여기에 유승민과 이준석의 이름이 왜 들어가야 합니까? 지금 당에서는 생각하지도 않고 있는데 당신들 12월 달에 나간다며 당신들 새 살림 차린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다 무슨 빅텐트 안에 당신과 유승민 이름을 넣어야 합니까? 이번에 치는 슈퍼 빅텐트는 잡동사니를 다 끌어모으는 그런 텐트가 아니라는 얘기죠. 유승민과 이준석은 그 텐트 안에 아예 이름조차가 없는데 왜 본인은 딴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존재의 부정이라니요. 당신 자체를 인정하고 있지 않는데 당신은 이미 살림을 차리겠다라고 공언을 했지 않습니까? 이 얘기를 들었을 때에 당신이 좋아하는 삶은 소대가리 어느 분인지는 모르지만 그분이 참 그분마저도 웃겠네요. 아무튼 당신이 주장하고 있는 세 가지 제안이라는 거, 이 문제에는 당신이 관여할 만한 자격도 없고 당신이 논할 자격도 없고 이것은 여야의 자격 있는 배지들이 논할 얘기입니다. 거기에서 어떤 결론이 나든지 그것을 따르는 것이 국민들 아니겠습니까? 당신은 여기에 끼어들어서 이래라 저래라 할 얘기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자체가 웃음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하태경이가 이준석의 마음을 다른 사람보다도 잘 읽고 있다. 동지니까 이준석 당신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준석 씨 제발 부탁하는데 말이라는 것은 그냥 편하게 자연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쉽게 하는 것입니다. 듣기 좋게. 아니 문학 작품을 쓰고 있는 것도 아닌데 마음을 안다. 이 정도로만 해도
충분히 다 알아듣습니다. 무슨 마음을 읽기까지 합니까? 말꼬투리 잡아서 미안한데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안다 그 정도로 표현하지 마음을 읽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당신은 매번 하는 표현 자체가 이런 투입니다. 꼭 비방이나 비난 아니면은 이런 투로 배배 꼬아서 당신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은 홍준표가 신당을 차리게 된다라면은 그 신당은 바로 포말 정당이 될 것이다.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포말과 같은 정당이 될 것이다라고 아주 혹평을 했습니다. 여기다 하태경이 하는 얘기 들어보십시오. 혁신위를 끌어 넣으면서 이준석의 3대 요구 조건을 수용해서 엉킨 실타래를 풀어야 한다. 요즘에는 이준석이가 평당원이니 대변인이 있을 수 없죠. 대변인 입이 없다 보니까 하태경이가 나팔수 역할을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홍준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곧바로 포말 정당이 될 것이다 얘기를 했는데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포말 정당. 그런데 당신 이준석은 연일 신당에 대해서 아주 자신감 넘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겉과 속이 다른 이준석이니까 그 속 안이야 속마음이야 우리가 알 수는 없겠지만 눈을 떠보니까 2만 몇천 명의 지지자들이 생겼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다음 날에는 지지자가 4만이 넘었다. 특히 서울과 대구 지역에서 특히 대구에서 보이는 반응이 예사롭지 않더라. 뜨겁게 지지를 보내고 있으니 고무가 된다. 의미는 방위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 다 믿겠습니다. 여기에 당신이 좋아하는 훌륭한 유승민이도 있고 또 하태경이 당신의 마음을 읽고 있다는 동지이기 때문에 그 하태경이도 포함되고 아름아름 알아보니까 현역 7명 정도가 동조하고 뜻을 보인다 얘기한다면은 글쎄요 천하 요인까지 포함하면은 이제는 당 규모가 제대로 됐네. 제3당이 됐네. 정의당보다도 더 인원이 많아지는 막강한 제3당. 그렇다면 총선에서 3번 기호를 받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당 대표 아주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빨리 나가서 신당을 차려야 하죠. 당신이 말하고 있는 국민들의 그 반응이 예사롭지 않다고 했으니까 그 국민들이 열심히 당신의 신당을 응원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요즘에는 한동훈 장관의 거취가 무척 뉴스거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정치에서 아주 가장 큰 뜨거운 뉴스가 아니겠습니까? 왜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물론 대여 월척이라고들 많이 얘기합니다. 얼마 전에 김종인 아래에서 금태섭과 당신이 손잡고서 제3지대 운운하더니 김종인은 그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두 사람이 이견이 없다. 지향점이 같다. 그리고 합류할 명분이 충분히 된다. 제3지대 성공까지도 바라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왜 그것이 사실 제대로 안 됐습니까? 이준석 씨, 한동훈 장관이 정치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윤석열 당시 후보대의 생각이 떠오릅니다. 당신이 윤석열 후보를 어떻게 대했었습니까? 정치 고참으로서 정치 경력이 10년이 넘는 선배로서 정치 촉자인 윤석열 후보를 당신이 어떻게 대했었습니까? 또다시 한동훈 장관이 정치에 발을 들여놓게 된다면 그 짓을 하고 싶다는 얘기입니까?
그런데 미안한 얘기지만 당신과 한동훈 장관과는 비교 자체가 되질 않습니다. 당신이 한동훈 장관 근처에 갈 위치가 절대 못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말에 김치국도 맛이 나는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정치 경력 12년 동안 당신이 무슨 정치를 해왔었는데 이권을 찾아다니고 술집 접대받고 그것도 남 모르게 뒤에서 조용히 더러운 수작을 부리다가 그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송영길과 어쩜 이렇게 똑같습니까? 한동훈 장관이 송영길의 그 지저분하고 추잡스러운 행동을 일가는 것 기억나십니까? 당신이 송영길과 똑같은 그런 행동을 해왔던 사람인데 무슨 정치 운운을 합니까? 그리고 한마디 하는 얘기가 뭐 당의 개혁적 메시지를 내면은 동지가 될 수 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준석 씨. 당의 개혁적 메시지를 내면은 동지가 될 수 있다. 제가 이것을 읽으면서도 웃음이 나오네요. 이게 무슨 소리인지. 당신 당 떠난다며 정말 제정신으로 하는 얘기입니까? 당을 떠난다고 몇 달 전서부터 당에다가 칼부림까지 한 사람이고 대통령을 난도질해온 사람인데 아니 당의 개혁적 메시지를 주다니 차라리 당신이 만드는 신당에 한동훈 장관을 모시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올바른 자세 아니겠습니까? 아니 살림 차릴 여건은 충분하다 넘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개혁적 메시지를 내면은 동지가 될 수 있다. 한동훈 장관이 당신하고 동지 되기를 원했습니까? 갑자기 당의 개혁적 메시지를 내면은 동지가 된다라고 하니 정말 이윤환 위원장이 당신에게 처방을 했잖아요. 이제 그 처방전대로 약도 먹고 환자로서 빨리 치유하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한국 야구 코리안 시리즈가 끝났었죠. 보수의 텃밭 대구를 찾아가면서 대구의 표를 의식해서 그런지 삼성 라이온스의 그 탈을 쓰고 퍼포먼스를 당신이 했었습니다. 야구를 무척 좋아하는 모양입니다. 그렇다면 야구에는 급이 여러 군데 있다는 것은 잘 아시겠네. 야구의 급 수준이 천차만별이죠. 당신은 메이저 리그를 운운하기에 앞서서 마이너 리그도 수준차가 대단히 심합니다. 마이너 리그 가운데서도 무명 선수들 선수복만 입었지 무명 선수들이 뛰고 있는 그런 급에 속하는 당신이지 한동훈 장관은 메이저급입니다. 당신은 얼마 전에 보스턴 레드삭스 얘기를 하면서 밤비노의 저주 얘기했었지요. 한동훈은 당신이 말하는 밤비노의 저주 베이비 루드입니다. 최고의 홈런 타자, 불세출의 타자 베이비 루드입니다. 어디다 비교하고 어디다 동지라는 얘기를 꺼냅니까? 그러니 세상이 웃고 비웃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제가 미끼 얘기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물고기 잡는 데 미끼. 송사리를 잡는 뜰채 가지고 조그만 것, 그 민물에서 송사리라는 그 뜰채를 가지고 고래를 잡을 수가 있습니까? 고래는 선단을 이루면서 포경선이 집중적으로 포획을 할 때 잡히는 겁니다. 겨우 송사리 뜰채라든가 대나무 낚싯대 하나 들면서 월척
그것도 고래급의 슈퍼 월척을 잡겠다고 나서는 당신도 참 안쓰러워 보입니다. 자, 이준석 씨 이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신당을 꾸릴 때에 당신과 같은 급수의 사람들이 국민의힘에서는 별로 많지 않습니다. 저쪽 당에 민당에는 당신과 유사급의 사람들이 많습니다. 먼저 위중교사 인멸 그런 범죄에 연루된 사람이 이재명 아니겠습니까? 그 아래 장경태, 김남국, 송영길, 조국, 김용민, 정청래 등 제가 일일이 그 많은 사람들을 다 읽어갈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한 10여 분 이상 걸리겠네요. 이제 찬바람이 부는 12월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결정을 한다음에 결심을 했으면 되도록이면 남자라면 빠르게 자기가 결심한 것을 실천하는 것이 진정한 남자입니다. 지금까지는 정치를 해보지 않았던 이준석, 정치 영역 12년이라고 말하지만 지금부터 새로운 당을 꾸려서 좋은 사람들과 함께 멋진 정치해보고 그 안에서 자기가 바라고 있는 대표도 정말 평생 갈 때까지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